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온유학원에서 와부고등학교 국영수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이고요. 요번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좀 시험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여름방학을 보내고 또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순서로 시험 분석을 하고 저희 또 학생들 어떻게 공부해야 이번 여름방학 잘 날 수 있을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국어 선생님이신 강민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입니다. 학습 여름방학 학습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말고사 분석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와부고일 시험 자체는 중간고사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간고사 때 좀 쉬웠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도 기말고사는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고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그 말을 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 때 영어하고 수학이 좀 많이 어렵고 국어하고 과학이 좀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영어, 수학이 오히려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타이밍이 교차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국어가 어려워질 수. 쉬웠습니다. 네, 영어가 이번에 쉬웠죠. 그래서 국어가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 열심히 한 학생들은 등급이 좀 괜찮았을 거고, 아마 중간고사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시험 성적이 확 하락하는 친구들은 좀 꽤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졌어요. 문학은 중간고사 비슷하게 평이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문법을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새롭게 이제 오셔 가지고 담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기존에 있던 와보고 출제 기조를 좀 제대로 반영 못 했다가 이번에는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 유형을 좀 살려서 출제를 좀 하셨습니다. 문항수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총 25 문항이고 중간고사 때도 25 문항밖에 안 돼 가지고 '조금 문항수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웠는데 이번에는 문법 문항 자체도 9 문항으로 이제 예년에 비해 적었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도 좀 있었다. 근데 사실 완전히 까다로운 건 아니고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이고, 평년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출제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등급 컷이 83.7 점이거든요. 요렇게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83점 정도까지 왔으니까 아마 중간고사 등급 컷이 90점 이상이 1 등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재원생 기준으로 87점 이상 획득한 친구들이 28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분석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말고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성적이 확 바뀔 거다. 특히 이제 수행 평가에서 좀 감점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합산 등급 컷은 조금 혼란이 예상되지 않을까. 예. '난 무조건 1 등급 나올 거다.' 생각했던 친구들도 기말을 못 보면 확 내려갔을 거고, 또 이제 기말 때 역전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좋은 등급을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특이한 건 이제 100 점이 없습니다. 전교에 100 점이 없고 중간고사와 비교를 하면 중간고사 때는 100 점이 전교에 6 명이 있었거든요. 재원생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5 명이 이제 100 점이 있었고 전교에 100 점이 6 명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없어요. 요런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가채점 기준이긴 한데 점수를 한두 명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90점 이상이 이제 5 명, 83.7점 이상, 그러니까 이제 1 등급 컷이죠. 이상이 1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등급 컷이 83.7 인데 2 등급 컷은 또 71 점이에요. 확 내려가긴 했고요. 제가 이제 헤아려 보니까 한 47명 정도 저희 재원생 중에는 2 등급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요번에 이제 제가 사실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학원을 다니기 전에 수업을 듣기 전에 5 등급을 맞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희귀한 학생이죠. 5 등급을 받기는 쉽지는 않은데 중간고사 때 5 등급을 받고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수강 후에 이제 77 점인가 78 점을 이제 받으면서 2 등급으로 성적이 이제 급등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볼 때 그 학생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중간고사 때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혼자 했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을 다녔거나 아마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좀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면서 성적이 상승하지 않았나 싶고요. 와보고 1학년 시험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이게 성적을 상승시킬 수 없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도 이제 3등급에서 1등급, 그다음에 뭐 4등급에서 2등급, 이게 이 성적이 확 오른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전교에 이렇게 성적이 급등한 친구들도 있으면 반대로 성적이 이제 급락하거나 하락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보시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역별 상세 분석을 좀 보시면 문학은 이제 16문항. 그 작년까지만 해도 문학하고 문법이 이제 균형적으로 좀 나왔는데 올해는 문법이 좀 적어요. 예, 문항이 좀 적고 이번에 학교쌤이 이제 문법 수업을 하시면서도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예, 학생들이 좀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형태소하고 뭐 어근접사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의하시면서 시험 범위가 좀 적었는데 그에 이제 비례해서 문항 수도 역시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이제 좀 평이하게 출제됐고요.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외부 작품들이 좀 있긴 있었으나 뭐 그다지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좀 주의할 점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전문으로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나오면 이 작품 전문을 다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생규장전을 이제 가르치시고 나서는 이생규장전이 포함되어 있는 김시습의 금옷이나 5편을 다 전문으로 봐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제 자료도 들었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랬냐면, 이생규장전이 출제가 되면 다른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건 이제 만복사 저폭이다라고 이제 제가 직보 때도 강조했고 그 전에도 강조했고,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릴 때도 연습 시험을 칠 때도 많이 이제 연습을 시켰거든요. 다행히 이제 만복사 저폭이가 이생규장전과 같이 출제가 됐다는 점이 좀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생각보다 할만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규원가 같은 이제 주요 이제 고전 필수시가 작품들이 좀 나왔는데 완전히 수능식이라기보다는 좀 규원가라는 필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만 사실 규원가는 시험 범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매주차 주차별로 이제 고전 필수 노트, 필수 고전 시간 노트를 가지고 제가 학습을 매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습을 시킬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한 30분 뭐 40분 정도만 투자해서 작품을 공부해 오는 거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되면 문학 범위 자체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규원가도 마찬가지 그런 작품이고, 고전시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특히 필수 고전시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제대로 풀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그 유언 12곡이라는 작품이 이제 외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2023년 와보고 중간고사 기출에 한번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전에 본인이 선호하시는 작품들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돌려막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여러 번 매년 출제를 좀 하시는데 이번에도 유언 12곡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선택지 구성도 비슷비슷했고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난도가 상승하긴 했는데 와보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했던 와보고 기출을 좀 보시면 그거보단 좀 쉬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중간고사가 쉬웠으니까 기말고사도 쉽겠지, 요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학생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도 길어지고 지문 정보 제시형 지문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간고사와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전 보강,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도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몇 번이나 설명한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연습했음에도 틀린 학생들이 있었다. 시험장에서 아마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해서 틀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항을 잠깐만 보시면 문학 주요 문항인데, 그러니까 허난서론의 곡자, 그다음에 이제 규원가,
그다음에 이제 진도에 원래 나갔던 dendohomey 화전가 요렇게 이제 냈고요. 선택지 자체는 길어 보이지만 중간고사가 비슷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원가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제 12번에 5번 선택지 보시면 장안 위협 경박자를 만나 살얼음 디디는 듯 이란 표현 자체가 요 규원가에 대한 어떤 구절 해석을 좀 잘할 수 있고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완벽하게 좀 알아야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항이거든요. 요런 게 완전 수능식은 아니고 좀 주요한 작품들을 좀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놔야 된다. 요런 걸 좀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도 이제 명사 파생전미사 그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 직접 보강에도 했고 제가 이건 외우기 위해서 인스타에도 올려드렸지만 암기 방법까지 여러분 그 고1 초반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그런 문항들이고요.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파생 접사가 사용되면 이제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관형어 수식 받는다. 이런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명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부사어 수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만 좀 잘 하셨으면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었다. 선택지 구성 자체도 평이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문항 21번인데 이런 게 이제 원래 와보고 출제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문을 좀 길게 주고 지문의 시제에 대한 내용을 쭉 준 다음에 21번 문제에서 이제 보기를 활용해서 선택지를 고르는 건데 요것도 이제 길이만 길 뿐이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문제. 요것도 이제 헷갈려 하신 분들이 좀 있던데 여기 나오는 보기에 나오는 예시들 충분히 저랑 연습을 많이 하셨던 그런 예시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디귿 이제 볶음밥 이거는 직보에서도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가 강조했던 예시 중 하나거든요. 뭐 비빔밥, 볶음밥 이런 거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3번 선택지를 좀 헷갈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선택지를 잘못 읽어서 좀 헷갈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게 문항수가 25문항밖에 안 되는데 한 문제 틀리면 타격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중상위권 중에서 특히 상위권 중에서 요 문제를 실수한 친구들이 좀 있길래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뭐 기말고사는 끝났습니다만 2학기에 사실 국어는 좀 더 어려워집니다. 중세국어가 중간고사 때 기다리고 있고요. 기말고사 때는 한글 맞춤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택지를 대충대충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된다. 본인 마음대로 추출해서 읽으시면 특히 국어는 선택지에서 많이 갈려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2학기 대비를 위해서 여름 방학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제 학습 영상에서 미리 설명을 좀 드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 수업은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토요일 반은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반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에 좀 미리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반은 좀 더 넉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평일에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반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필수 특강도 제가 학습 영상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50명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바로 65명이 마감이 돼서 이제 아마 신청이 안 될 겁니다. 뭐 한 자리 뭐 요렇게 이제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마감됐다 보시면 되고 혹시 취소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를 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그 학원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실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한 번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님에도 사실 다른 과목에 집중하다가 국어를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언제 후회하냐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정도 되면 그때 할 걸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고 선배들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계속 이제 후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어는 1학년 때부터 특히 착실하게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2학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문법 많이 어렵고 문학도 작품량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좀 철저히 저와 함께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피승원입니다. 강민재 쌤 좀 열정이 보이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속 터지는 게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학기 때 이제 두 번의 시험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쉬운 시험, 어려운 시험. 근데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려운 문제를 잘 맞히는 학생들이 쉬운 문제를 못 맞춰서 좀 고배를 마신 시험이었다. 그 동시에 좀 중위권 학생들은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총평하고 전반적인 문항 분석을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1, 2학년 모두 어, 과반 1등급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모두 이제 객관식만 출제되어서 100점 학생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우리 학년에서는 1학년에서는 100점이 2명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학원에 둘 다 다니고 있는 걸로 저는 현재까지 알고 있고요.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인데 글씨가 좀 많습니다. 화면을 좀 멈춰놓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저는 딱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에 이제 좀 기만적으로 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쉬웠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쉬워야 하고 공정한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완주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였고 오히려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그래도 영어가 한 번 이제 어떤 장벽을 넘어 놓으면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좀 실수를 하거나 뭐 실수라는 건 없다라는 게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인데 실력 대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틀려서 1등급을 놓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술형 배점이 20점이었는데 지난 시험에 서술형이 특히나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요번에 서술형이 완전히 빠지면서 그에 비례해서 1등급 컷이 15점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선택지는 여전히 이제 고1 치고는 좀 헤비한 어휘들이 나왔지만 첫 시험에서 되게 추상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 나왔었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단어들을 써서 그래도 논리 구조를 따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게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비문학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어 비문학처럼 내용이 길고 뭐 정보가 복잡하진 않겠지만 이 사고는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하는가까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와보고답게 이제 논리 관계를 비틀고 와보고답게 지문 변형을 좀 많이 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이제 다시 보자면 제가 이제 난이도 분포를 볼 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하를 주고요. 정답이 한눈에 안 보이고 약간 헤맬 수 있으면 중, 그리고 이제 답을 찍고 넘어갈 때 뭔가 깔끔한 느낌이 절대 들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선택지들을 보통 상을 주고 있는데 지난 시험에 대비해서 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중하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제 기조는 저희가 이제 등급 컷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이 좀 쉬워져도 1등급 컷은 많이 올라가도 나머지 등급 컷은 좀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좀 쉽게 냈을 때 잘하는 아이들만 쉽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진짜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영어가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과목이라서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요번에는 특이하게도 전 등급에 거쳐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두려운 면도 생겨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고난도 문항이 좀 빠져서 이제 내가 점수가 올랐구나라는 착시가 들어서 아이들이 좀 마음을 놓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부하라면 다시 급락 가능하다. 그래서 착실히 준비하자라는 말을 좀 곁들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시험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영어를 좀 잘하는 것과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문장 선지와 어떤 한 문장 문장에 담겨 있는 논리를 잘 도식화해서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선택지에 속된 말로 낚이지 않고 모든 문제에서 실수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이고요. 주요 문항을 좀 그래도 분석을 해 보자면 어휘가 지난 시험만 해도 되게 어려운 어휘를 내서 학생들을 틀리게 하는, 다시 말해서 영어 기본 베이스가 아주 탄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엔 그래도 논리나 주체를 비틀어서 좀 어렵게 한 문장들이 있었고, 요번에도 인제 선택압이 종의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된 지문에서 전체 종의 군집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들이 점진적으로 배워간다. 어떤 식으로 인제 케미컬에 저항해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요 주체 한 단어만 좀 바꿔서 학생들이 요게 되게 많이 낚였어요. 그래서 아주 인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논리력이 좀 떨어지거나 어떤 지문 내 사실관계 파악에 쪼끔 약한 학생들은 낚일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고, 그 도표를 이용한 문항들도 나왔고, 이거는 완전한 외부 지문, 그리고 요 도표도 외부 지문입니다. 물론 제가 인제 세순 모고를 통해서 인제 실전 모고를 통해서 연습을 시켰던 그래프라서 아이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잘 맞추기도 했는데, 어찌 됐든 시험 범위 내에 없었던 지문들을 출제해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 실력을 시험해 본 그런 경향은 유지됐고요. 자, 그리고 지문 변형을 통한 변별력 확보는 사실 와부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좀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문제를 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답을 찍어내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지문 변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석하고 읽어내는 능력을 좀 길러내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름 방학 때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라고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이제 신유형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 풀이할 수 있는 실력, 기본적인 실력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세순모고를 통해서 학생들을 정말 신유형을 많이 연습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신유형 연습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좀 쓸 수 있을 정도의 영작 실력.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어를 직독직해 하는 능력과 영어를 이제 쓸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구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 부교재가 좀 바뀌면서 어려워지는 경향을 몇 년째 와보고 1학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2, 고3 수준의 어떤 글을 계속 읽으면서 스스로 좀 영어 실력 기본적으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제 뭘 가르치냐. 저는 정규 수업은 좀 그래도 비교적 우리 학원 전체 인원의 한 중상위권에 맞춰서 수업을 할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어문법, 기본문법, 심어문법을 하고 그와 관련된 영작들을 계속 훈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직독직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영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좀 서술형에 대비를 할 생각이고, 어 기존에 고2와 고3 모의고사를 거의 항상 번갈아 가면서 했었어요, 고1 학생들이. 근데 제가 인제 좀 작심하고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요번 시험과 지난 시험 기준으로 좀 넉넉하게 잡아서 70등 이하, 쪼끔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등 이하 학생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 기존에 와보고 1 등부터 250명 있으면 하위 100 명, 즉 인제 1 등부터 150 등까지 학생은 전반적인 해석은 가능했고 좀 논리 싸움이었다면, 이제 상위 50 명을 제외해 놓고는 좀 해석이 안 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게 아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대로 출제되어 있었던 한 50%의 지문에만 좀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50%, 변형이 있었던 50% 지문에 있어서는 약간 힘듦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학생들이 시험지 가져와서 상담해 달라 그러면 항상 해석부터 시켜 보거든요. 근데 해석을 그냥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그냥 랜덤 문장을 해석을 시켜 보는데, 같은 와보고 출신으로서 좀 개탄스러운 일이죠. 어 해석을 해 보라 그랬는데 해석이 안 되면 사실 그 이상의 분석은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와보고 1학년은 1학년 수준의 부교재를 쓰지 않고 그 이상의 부교재를 쓰기 때문에 고1 걸로 연습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고2 모의고사를 주로 연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는 훈련을 계속 시킬 거예요. 어떤 문제를 푸는 스킬은 저는 이제 2학년 한 2학기 정도 때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본질적으로 글을 읽는 훈련을 고2 모의고사 수준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문 특강을 좀 마련했는데요. 이제 두 분께서도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 뭐 이렇게 특강 간다고 대대적으로 얘기하는 걸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경각심을 좀 많이 느끼고요. 학생들한테 여름 방학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등 이하 학생들은 필수 수강이라고 말은 해놨는데 사실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은 따로 스스로 혼자서라도 꼭 좀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등 구문 특강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입니다. 주 1회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주 2회로 마련을 했고 13시부터 17시까지 총 6회 수업으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수업을 할 거예요. 정말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직독직해 구문독해와 이제 그 영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래도 상위 50명 정도가 또 우리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정규 수업에서는 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따로 특강을 구성을 했으니까 내가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자각을 한 학생은 이번 여름방학 때 와서 열심히 공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고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는 어떤 문법적 근거와 앞으로 이제 전진 독해를 하는 스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거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영작을 시키고 영작에 대한 해설지도 좀 제공을 해서 이제 직독직해와 영작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세순모고 관련된 얘기를 항상 마지막에 하는데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컨텐츠라서 뭐 요 학생은 첫 시험을 망쳤는데 두 번째 시험을 뭐 세순 모고 덕분에 정말 잘 봤다 등등 뭐 이제 그래프 적중 덜덜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이제 시험 전에 봤던 우리 실전 모고에서 요 그래프 원래 기존에 우리 이제 그 범인에 있었던 지문은 어떤 도파민이 스마트 기기에서 훅 한번 올라간 다음에 우리의 기저의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설명만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닌 여러 가지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도파민에 의해서는 이런 완만한 랜딩을 보여준다라는 또 다른 그래프가 눈에 띄어서 출제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역시나 같은 내용으로 출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운 문항이었음에도 쉽게 풀 수 있었고요. 뭐 공통 주제를 물어본 내용에서 어떤 선택지에 굉장히 비슷한 구성 때문에 한눈에 풀 수 있었다라는 평도 있었고, 자 그리고 좀 길게 변형돼서 나온 순서 문제들 그리고 뒷부분이 변형돼서 나온 어떤 빈칸 문제들 그리고 변형되어서 또 출제되는 어, 이 순서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들도 상당수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형해서 빈칸 훈련하고 순서 훈련하고 삽입 훈련했던 게 학생들한테 그래도 주요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유형 연습도 좀 일치 연습을 많이 해서 좀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이제 항상 1등급을 제일 많이 낸다라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뭐 산술적으로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1등급의 어떤 턱걸이였다가 2등급이 된 학생들도 있고 물론 성적이 대폭 상승한 저도 이제 4등급에서 요번에 2등급까지 올라간 학생도 있는데 또 대폭 또 떨어진 학생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많은데 제가 이 세순모고를 통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는데 항상 선생님 그래프 그대로 나왔어요. 뭐 그래놓고 틀려요. 이게 뭐 기본적인 어떤 실력에 투자를 좀 해주는 게 훨씬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어떤 출제 경향이나 혹은 적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세컨더리한 것들이다. 굉장히 이 부차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떤 아쉬웠던 마음들 제가 이제 뭐 수강 후기를 남겨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시험 끝나고 점수 조사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세순모고 관련된 코멘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어떤 아쉬운 마음들입니다.
저도 요 학생은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좀 앞으로 나아갈지 저희 새 선생은 정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적 제언인데 인제 항상 같은 내용이니까 대동소이하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 학생들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